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송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실태가 어떤지 이제 국내외 자료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렇다 그러면 노인 요양시설에서 노인 학대 문제가 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겠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법률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노인 학대의 여러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마다 구체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치매 노인 학대 사례 및 접근인데요. 이제 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노인 학대의 실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여기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잠깐만요. 예. 굉장히 커먼펄트하다는 말은 일반적인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일반적으로 커먼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게 따로 떨어져서 발생하기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너무 부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게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쩌면 또 무감각하게 지나가게 되는 부분이 노인 학대다라고 문헌에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89년 문헌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노인 요양시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사실 한 3, 40년 전부터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요양시설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노인 학대,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문제들도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접근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 상황을 좀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의 문헌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제적인 발생률을 알기가 너무나 어렵다. 예,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 실제적인 발생률을 알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또 먼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내가 우리는 이만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 보니까 과소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노인 학대라고 볼 것이냐, 그리고 특히 노인 요양시설에서 노인 학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가 굉장히 연구자마다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의에 따라서 이런 행위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실제적으로 그게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신고 과정에 일관된 절차가 부재하더라. 이게 노인 학대다 아니다라는 어떤 그 신고 절차라든지 그 관련된 어떤 그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법적으로나 이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덜 신고하게 되고 그로 인한 후속 조치도 덜 하게 되는 이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외에서 선행된 연구들을 좀 참조를 해서 노인 학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2016년에 그 문헌 고찰을 체계적으로 한 연구가 하나 이제 발표된 게 있어서 그 자료를 발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심각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이제 심각한 학대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일반 국민 중에서는 6%, 그다음에 취약한 노인 중에서는 25%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이제 9% 정도 노인 학대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은 노인 학대는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시설 자체에 수용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이제 9%에 있어서 노인 학대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노인 요양시설 근무자의 증언에 따르면, 나는 이렇게 해서 시설에서 내가 근무를 하는 동안 노인 학대를 본 적이 있다,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에 따르면
36%가 신체적 학대, 예를 들면 억제대를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신체적 공격 행동을 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81%가 정서적 학대를 보았다라고 아니면 본인이 경험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정서적 학대에 포함되었던 것들은 격리, 모욕, 무시, 욕설, 고함, 협박 등입니다. 그리고 자가 보고에 따르면요, 지난 1개월간 내가 이런 경험을 직접 해봤다라고 이제 자가 보고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51%의 근무자가 그 치매 노인한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17%에서는 거칠게 밀치거나 움켜잡은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동료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방임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물어봤더니 95%에서 그런 거를 본 적이 있고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자료인데요. 이 국내에서 이제 2015년에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는 그 전국 27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 접수된 노인 학대 상담 사례를 중앙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매년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 건수 중에 노인 학대 건수가 2010년에는 3,068건, 13년에 3,520건, 2014년에 3,532건으로 요거는 한 33.4%에 해당이 되는데요. 조금씩 증가를 하고는 있으나 2013년과 14년에는 보면은 그렇게 많이 증가는 하지 않았죠. 지금 그거는 이제 중앙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하에 또 전국적으로 27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 이제 이 노인 학대에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중재를 하고 개입을 해서 이제 사례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중에서 정서적 학대가 이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방임, 성적 학대, 유기 등의 순서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 시설 내 학대는요, 2010년에는 127건으로 4.1%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246건으로 7.0%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한 2배 정도 이제 건수가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요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그 노인 보호 그 전문 기관 이제 그 관장님께 한번 여쭤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시설 학대가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되게 보고가 됐느냐 이제 했더니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생기면서 노인 시설이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그 지역 사회에서 발생이 되는 노인 학대 건수가 이제 접수가 되던 반면에 이제 요즘은 시설에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다 보니까 그 시설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설 내 학대 건수가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고된 거로는 이제 7.0% 아까 외국에서는 한 9.0% 정도가 이제 보고됐다고 했는데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노인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문제가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시설이 급속도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노인의 시설 입소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장기 요양보험에서 1, 2, 3등급 에 이제 해당하는 분들이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 거고 그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본인의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이거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은 장기 요양 대상 노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1등급이라는 거는 와상 상태 정도의 신체 기능을 가진 어르신들이고, 그다음에 2등급은 이제 휠체어를 타는 정도이고, 이제 상등급은 이제 보행기를 가지고 이제 걸어다니는 수준의 그런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인데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성은 학대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도움 요청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학대 및 인권 침해 상황이 높은 잠재성이 있으나 그것이 가려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 이제 노인 요양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학대 조사 및 실태 규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시설 내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에 의해서 학대가 이루어졌으나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학대를 한 개인이 질 것이냐, 학대가 생기게끔 한 그 어떤 시설 내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시설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가 시설 종사자이다 보니까 학대를 이렇게 했습니까? 뭐 자세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그들한테 오는 답변이 결국은 뭔가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 보면 이제 신뢰성이 결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케어와 관련된 그런 행동들이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생활이라고 하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 발생을 하고 또한 엄격하고 통제된 생활 규칙 등 여러 가지 특징과 양상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학대 조사에 대한 그런 실태 규명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노인 시설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 학대를 좀 더 관심을 두고 들여다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왜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은 노인 요양시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노인의 안전한 생활과 존엄이 있는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고 사실은 그 안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그런 시설 내 인력들도 이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을 한가득 가지고 사실은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이제 학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인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유형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그 노인 학대를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최근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그 시설 내 노인 학대 유형을 또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표면화되어 있지 않은 의도적인 학대, 그 다음 의도적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학대를 한 행위인 비의도적 학대, 긴급에 의한 신체적 구속, 그리고 명확하게 학대라고 판단할 수 없는 부적절한 케어, 즉 방임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새롭게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슬라이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것은 그 법률상의 노인 학대의 정의에 따른 그 구분에 대해서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는 실제 어떠한 예들이 포함이 되었는지를 다수 이미 선행된 그런 연구들에서 이제 한번 다 뽑아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법률상의 노인 학대의 정의는 사실은 노인 학대의 그런 어떤 총체적인 개념을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제 최근에 이런 각 범주에 이제 속하는 행위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다 포함할 수가 없어서 약간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시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래 저기에 포함이 될 수 있어, 그래 저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지, 근데 저거는 저것도 학대 범위에 포함이 되나? 라는 부분들을 아마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체적인 학대에 포함되는 것들은요, 직접적인 이제 신체적 학대가 되겠죠. 구타, 밀치기, 흔들기, 발로 차기, 화상 입히기, 꼬집히기.
그다음 휠체어에 묶어놓거나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장갑을 끼우는 등 신체적 구속 행위를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아까 그 신체 억제대, 강박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끈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장갑이 훨씬 더 상해를 줄이기 때문에 장갑을 끼워놓는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장갑으로 이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신체 억제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휠체어에 앉게 될 경우에 휠체어에서 낙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안전 벨트처럼 이렇게 채워놓는데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본인이 휠체어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 못 내려오게 만드는 신체 구속의 하나로 또 따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위들도 신체 학대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신경 안정제의 과다 투여 등의 이제 화학적 구속 행위, 돌봄 제공자의 편의를 위해 음식을 모두 한꺼번에 섞어 먹이거나 빠른 식사를 강요하는 것들, 그리고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 요양시설 내 신체적 학대 유형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정서적 학대로는요, 언어적 폭행, 모욕, 협박, 굴욕, 괴롭힘 등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볍게 던진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 취급을 하며 반말을 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어르신들하고 이제 오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말을 막 낮추고 그다음 반말을 막 하고 어린아이한테 하듯이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 치매 어르신들을 그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제 존중하는 모습이 덜 보여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친구로부터의 격리, 그다음에 활동 프로그램 제한이나 강요, 이런 것들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런 활동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휠체어 바운드이거나 아니면 이제 와상 상태 어르신인 경우에 이분이 거기 가서 이제 관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아예 권유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은 정서적 학대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노인 간의 정서적 친밀 관계가 침해되는 경우, 그 다음에 노인을 묵살한다든지 서비스 결정이나 실행에 있어서 가족의 의사가 더 중시되는 경우, 즉 가족의 권한 대행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치매 어르신이 아직도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고 초기에는 또 의사 표현도 할 수 있고 내가 좋다 싫다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가족만 먼저 찾는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노인이 거부할 경우에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시행하는 행위, 이것도 이제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 이것도 사실 우리 시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시설에서는 이제 돌봄 제공자들이 해야 되는 그 듀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공해야 되는 일련의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데 치매 어르신들이 그걸 거부할 경우에 이거를 강압적으로 억지로 이제 붙잡아 매두고 이제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다 이제 정서적 학대의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방임인데요. 이 방임은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참 아이러니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노인 보호를 가장한 가족으로부터의 유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려장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에다가 갖다가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한번 어르신을 시설에 모셨는데 그 이후로는 찾아오지도 않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설 서비스 이제 그 제공 비용도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잠적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을 당해도 그대로 그 어르신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노인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 즉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그냥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말과 행동,
으로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저거를 원해서 요청을 하는 건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방임의 형태로 노인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유형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잘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인데요. 필요한 처치나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가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제 사례를 몇 개 넣은 것도 이제 이런 부분과 이제 관련이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성적 학대인데요. 허락받지 않은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동성 간의 접촉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그리고 허락을 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한 성적 접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시설에서는 그 동성의 그 돌봄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이 성적 학대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인력 구성이 노인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들이 많은데 이제 남성 치매 어르신들이 계실 경우에 남성 요양보호사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이분은 평생도록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면서 사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치매 관련된 정신운동 증상을 또 보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성적 학대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종류의 성추행, 강요된 알몸 노출, 접촉,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 찍기, 문이나 커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목욕을 시키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제공하는 행위. 이것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알몸을 그대로 노출하고 뭐 옷을 갈아입힌다든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성적 학대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돌봄의 수월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행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경제적 물질적 착취인데요. 노인의 돈, 소유물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거짓으로 속여서 받는 경우, 후견인 제도, 대리인 제도의 부적절한 사용, 이제 이런 것들이 노인 시설 내에서 노인 학대 유형 중 경제적 물질적 착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방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임은 특히나 더 어려운 문제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선한 의지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 요양시설이 만들어졌고 선한 의지로 이제 돌봄을 제공을 하는데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요인에 의해서 이 선한 돌봄이 좋은 돌봄이 결국 불량한 돌봄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것이 방임으로 가게 또 되는 즉 이러한 구분이 명확한 경계가 없다 보니까 이게 방임이냐 아니면은 뭐 허용되는 돌봄이냐 불량한 돌봄이냐 이게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는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임 상황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 관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임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다 개인에서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방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필요한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게 필요한 서비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놓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무를 수행하고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그 수행하는 동안에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사실 방임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대나 혹은 방임의 결과가 노화 현상과 관련된 부득이한 합병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폐렴이나 욕창, 피부 손상, 멍듦 이런 것들이 노인이 원래 나이가 들면 피부도 약해지고 혈관도 잘 터지고 하니까 내가 잠깐 이거를 위해서 그냥 꽉 잡았을 뿐인데 멍이 들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죠. 방임의 결과인 건지 정말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인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이제 노인 학대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학대가 왜 생기는 것인가, 관련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위험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좀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자료가 굉장히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시설에 입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노인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 어르신인 경우에는 되게 재미있게도 입소 전부터 학대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험이 증가가 되더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에서 이제 가족이 치매 어르신을 돌보다가 입소를 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정신행동 증상인데요. 이 정신행동 증상이 너무나 이제 심하게 나타나다 보면 이제 가족들도 지치게 되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제 학대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결국 시설에 이제 입소를 시켜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서 입소를 시키게 되는데, 이 어르신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인데요. 특히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돌봄 제공자에게 이제 의존도가 높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파워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다 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그 힘의 구조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학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지기능 장애가 시작이 된다든지 다중약물 복용, 감염, 탈수 등으로 인한 선망, 의사소통의 제한, 이런 것들이 노인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위험 요인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행동 증상, 특히 공격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노인의 학대를 고발하지 않는 것도 노인시설 내의 노인 학대 위험 요인으로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복이 두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발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믿음, 그리고 시설과 공조하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싶은 바람. 왜 시설을 고발해버리면 내가 시설하고 싸워야 되고, 그럼 어르신을 또 내가 모시지 못하고 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발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학대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한 고발 절차에 대한 이제 지식 부족도 이제 위험 요인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노인의 학대 고발이 지체되는 경우인데요. 보고에 따르면 158건의 신체적, 성적 학대 중 50% 이상이 학대 발생을 이틀 후에 고발했다라고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환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렇게 학대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치매 어르신이다 보면 그 말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건 너의 망상이고 너의 환각이다라고 이렇게 간주해 버리게 되는 경우에 이제 고발의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지속적인 노인 학대의 위험에 이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입주 노인의 인권 의식인데요. 어르신들이 시설에 이제 들어가서 계시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어떤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들 사이에서도 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인권 의식의 부족이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돌봄 제공자의 인권 감수성 결여, 입주 노인과 돌봄 제공자 간의 관계 원만성, 얼마나 이 어르신하고 나의 관계가 원만한지, 그러니까 서로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노인 요양시설의 객관적인 직무 환경, 예를 들면 시설의 규모나 근로계약 형태, 일을 담당하는 노인의 수. 아까 인력 부족이 굉장히 큰 이런 학대의 이제 원인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보면 물론 그 노인복지법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적정 인력을 거기다가 이제 다 갖추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들이 3교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듀티에 돌봄 제공자 1인이 돌봐야 되는 노인의 수가 이제 많아지게 되다 보면 그 어떤 케어의 버든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그런 그 학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 제공자와 노인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는 사실은 그 노인 시설에 들어오는 노인은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인지적으로나 그 돌봄 제공자한테 의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원조 관계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원조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걸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방임을 하고 유기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힘의 불균형의 원리 속에서 이제 학대를 당하고 있는 노인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돌봄 제공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은 노인이지만 내가 결국 임금을 받는 것은 시설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요구에 더 이제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대처를 하기보다는 시설장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소 시설의 조직 풍토나 조직 문화가 또한 노인 요양 시설 내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노인 요양 시설이라는 곳은 이제 공동 생활을 해야 되는 장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 규칙이나 관리 규정에 따라서 시설 내에 어떤 그 일과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생활을 해야 한다든지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풍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 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대상자들은 당연히 신체를 구속을 한다든지 억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다 그냥 묵인을 하고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조직 문화와 풍토가 또한 노인 학대의 발전 가능성을 증가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조직 풍토나 문화 속에서는 시설장이나 선임 원조자가 예를 들면 그 정신운동 증상을 보이는 노인을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구속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하다 보면 그냥 주변에서 그거를 다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부적절한 돌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내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제 시설장이기 때문에 그 눈밖에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내재해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로부터 그들이 행하는 그런 학대 행위들이 그냥 당연시 여겨지고 그냥 정당화가 되고 하는 것들이 또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리 규정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돌봄 제공자와 돌보아야 하는 노인의 그 비율이 너무 낮게 정해져 있는 경우, 즉 한 사람의 돌봄 제공자가 돌봐야 하는 노인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저임금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인력들의 보수가 굉장히 이제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임금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금전 이외의 보수를 어떻게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인을 지배하는 기쁨을 추구한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적게 받는데 내가 이것도 못해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 또한 그 시설 내에서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또 보고가 됐습니다. 또 기타 그 영향 요인으로는요, 조직과 시스템의 비대화나 관료화, 전문적 지식, 기술, 윤리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장기 요양 서비스에 참여. 사실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노인 요양 시설에서 그 어르신들을 일선에서 어르신들에게 케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이제 노인 요양 보호사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충분한 시간 동안에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일상생활 보조에 대한 교육은 받으나 치매 노인의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치매 노인 케어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정량의 시간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그 시설 내에서의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학대 가해자를 인터뷰를 한 결과들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만 내가 조금 더 잘 알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인터뷰 자료들을 이제 보면 결국은 이런 교육 전문적인 어떤 교육의 부재 또한 노인 요양시설의 노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노인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사실은 또 이것도 열심히 문헌을 뒤져 보았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게 사실은 2016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출판이 된 따끈따끈한 논문이에요. 보면 그 이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했는데 그 노인의 이제 학대를 예방하고 멈추는 그런 중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하는 문헌이었는데 일단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이거는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결과가 나온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즉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억제대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교육, 억제대 사용을 하지 말라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 노인 학대가 예방이 되고 멈춰지더라라는 거는 효과가 있는 그런 중재 방법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뭐 방임에 대한 거, 일반인의 인식을 뭐 개선을 시킨다든지, 뭐 피해자로서 노인을 위한 중재를 뭐 제공을 한다든지, 학대 예방에 책임 있는 전문가를 두고 그 사람이 알아서 이거를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학대를 하는 그런 돌봄 제공자 자체를 뭔가를 중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연구가 많이 부족해서 결과가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결론을 내기가 좀 충분치가 않다라는 이제 결과를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중에서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가 무엇이겠느냐, 그 수정 가능한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다라고는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 내에서의 노인 학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시설 내의 구조적인 문제들도 다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만 딱 잡아서 이것만 하면 돼라고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거 말고 일단 각각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개입 플러스 시설의 어떤 조직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지만 시설 내에서의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인력을 증가시키는 건데요. 이게 참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런 그 직원과 대상자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라라는 것입니다. 즉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대상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학대나 방임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거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요양시설 근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치매 노인과의 의사소통 전략이라든지 정신행동 증상 대처 기전을 교육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면 이들이 그런 어떤 돌봄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고, 이런 역량이 강화되면 치매 노인들을 돌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대 상황에 그런 기회를 줄일 수가 있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화된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건강관리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도 학과에서 이들을 전문가로서 교육을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 내에 노인 학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런 전문가들, 뭐 의사, 간호사, 뭐 사회복지사, 기타 등등 이제 관련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교육을 받고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노인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 근절 중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학대의 원인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대로 인해 노인 인권을 침해하는 당사자는 가까이에서 결국 이거를 가하게 되는 당사자는 돌봄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인권 의식 함양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시설장과 돌봄 제공자의 인권 의식, 전문가 의식 함양, 비의도적인 부적절한 실천 근절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 전반에 대한 것, 노인 인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서 노인 학대 예방 근절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중재 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 확보와 중재 방법 보급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보고나 처벌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하는 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두 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노인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학대의 사례를 아까는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제 그 케이스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90세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세 박 씨인데요.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로 노인 요양시설에서 2년 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한 달간 몸무게가 3kg이 줄어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식욕 항진제를 투여받았고 매주 몸무게를 측정한 결과 몸무게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3주 전부터 계속 잠만 자고요. 3일 전부터는 다시 잘 먹지도 않고 2일 전부터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박 씨에게 의사 진료를 보게 하지 않았고요. 박 씨를 방문했던 딸이 이를 이상히 여기고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결국 탈수, 요로 감염을 진단받았고요. 그때 나트륨 수치가 160이었다. 이제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케이스를 보시면 뭐가 감지가 되십니까? 어떤 학대가 이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뭘까요? 네? 수동적인 방임이겠죠. 그쵸? 이러한 결과는 왜 초래됐을까요? 사실은 어르신의 이러한 변화가 뭐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빨리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피곤한가 보네, 식욕이 없나 보네 하면서 그냥 놓아둔 결과가 결국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 어르신의 컨디션은 이렇게 탈수, 요로감염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의 이제 방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봄 제공자들한테 어떤 적극적인 이제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A 요양시설에서는 노인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이제 제때 갈아주지 않았어요. 치매 노인의 언어적 공격 행동이 심해졌어요.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의 언어적 공격 행동이 기분 나빠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치매 노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사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갈아줄 때면 이제 치매 노인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맨날 기분 나쁜 소리만 하는구나라는 거를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들이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가 나타나서 기저귀를 갈아주기만 하려 그러면 거부를 하는 거죠. 예, 거부를 하게 되고 신체적 공격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다른 요양보호사를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 사람 좀 잡아. 이래서 강압적으로 이제 기저귀를 교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치매 노인 손목에 멍이 들게 되는 경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을 수 있고요. 시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비요양시설을 한번 볼게요. 요양보호사가 저녁 식사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침 식사 시간도 엄청 빠르고요. 치매 노인 2명에게 이제 식사 보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가운데 있으면서 양쪽에 치매 어르신 2분은 이제 식사 보조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빨리 먹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섞어서 이제 한꺼번에 막 이제 먹이게 되는 거죠. 치매 노인의 사례가 들려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기침을 하고 결국 주어진 식사를 모두 끝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러면 이거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 A의 경우와 B의 경우가 어떠한 경우일까요? 예, 사실은 본인들이 돌보는 어르신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케어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의 부적절한 수급의 문제도 보이면서, 하나는 무조건 시설의 편의 위주로 돌아가는 어떤 케어의 시간표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일상의 스케줄, 이런 것들도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까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이 돌봄 제공자들의 어떤 돌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하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래도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나 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 기타 등등 전문 인력들이 사실은 하루를 빼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참여율도 저조하게 되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시설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이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교육 방법도 이제 대처 방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두드러지는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현재 노인 요양 시설이나 아니면 시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노인 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기 위한 가장 그 발판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 씨앗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